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육성 주문에 교육부가 첨단학과 증원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쏠림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비슷한 비율로 첨단학과 증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 총량제로 증원이 어려워서 정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추가로 만들지 조만간 밝힐 예정입니다. 문제는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가 수도권 대학에 개설되면 지방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을 해도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계약학과를 비수도권에 신설하고 이들 인재가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학령 인구 감소에 지방대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편입으로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학과 증원이 지방대 존립 기반을 더 흔들지 않도록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형풍분기점 부근 갓길에 시설물 보수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앞두고 2km 정체되고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동대구 분기점에서 수성나들목까지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팔달로 만평내거리에서 원대우 거리 방향 팔달역 30m 못 간 지점 3차로에 화물차 하역 작업 중인데요. 뒤로 밀리고 있어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명덕로 동성학교 내거리에서 대봉교 지나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 어렵게 지나고 있는데요. 대봉내거리와 대봉삼거리 일대 꼬리물기 있어서 주의운전하셔야겠습니다. 무열로 이군사령부 북편에서 고모로 방향 좌회전 차량 신호 1번에서 2번 이상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반야월로 저탄장에서 반야월 삼거리 양방향 교통량 많아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청수로 드란길 내거리에서 황금내거리 방향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70로 팔달 고가차도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월곡로 상인내거리에서 월성내거리 방향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에 교통량 많아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대구로 평리광명 내거리에서 평리내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태평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태평내거리 방향 교통량 꾸준하지만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4도, 김천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평년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김근우 기자 전해주세요. 네, 처음부터 조금 우울한 소식입니다. 이 용의자를 포함해서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살인 사건. 이 희생자들의 발인과 화장이 어제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이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1명, 이 나머지 희생자들은 어제 이제 발인하고 화장을 모두 마쳤는데, 이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상당히 잇따랐습니다. 워낙 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황망한 마음을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온라인에도 분향소가 마련됐죠? 네,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 누리꾼들이 이제 헌화를 하고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참사 희생자인 김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이 이주 여성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도와왔다, 이런 사실도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경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 모두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흉기 손상이 발견된, 그러니까 시신에서 이제 흉기로 다친 자국이 발견된 한 2명 정도가 있기는 했는데, 요거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뭐 흉기를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숨졌거나 이럴 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 방화 피의자인 천모 씨는 이 수성구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사하고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총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범행 직전에 연이어 패소하면서 좀 범행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제 패소를 했군요. 네, 범행 당일 오전에 이 추징금 청구하는 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패소하면서 좀 상심해서 범행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천 씨에 대한 장례도 경북 영덕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이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이번 사건을 끝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이 사실 저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서 좀 더 남일 같지가 않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분향소는 월요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운영이 되는군요. 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특히 이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이 자녀가 이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네. 그런데 경북 안동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아들과 생활하던 이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지 이 수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40대 아들은 발견되기 직전까지 이 시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다행히 건강 상태는 이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좀 발견된 게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경이었는데요. 평소 이들 부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한 복지관 직원이 이 경찰과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A씨의 부탁으로 40대 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 마지막 상담을 했던 게 지난달 31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서 A씨 집을 직접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A씨가 상담 직후에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복지시설로 인계가 됐는데 이 발달 장애인 이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한 좀 복지 시스템 제도 정비 또 한 번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예. 지역 소식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 이 체제 하에 대구 지역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거론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당선인 기자회견에서는 서대구 트램 사업을 재검토 1호 사업으로 지목을 했어요. 네, 이게 일찌감치 당선 다음 날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거를 천명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권영진 그 대구시장 현직이죠 아직까지. 네. 현직 대구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칼질이 그렇게 예고되는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 사례로 이제 서대구 트램 사업을 지목을 했어요. 이 트램으로 대구 시내 대중교통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내에 적절치 않은 교통수단이다. 잘못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교통마비가 온다. 옛날 서울에 있던 이 노면 전차가 부활하는 건데 없어진 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다시 도입한다는 건 좀 세월을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뭐 트램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슈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 도로하고 도로교통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리스크를 조금 더 강하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트램이 아니라 모노레일로 대체하자. 모노레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3호선에 있는 그런 그 하늘에 떠다니는 그거죠. 예. 그 모노레일로 이제 대체하는 편이 교통 원잡도 줄이고 미래 교통수단으로 훨씬 낫다. 폐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트램과 모노레일의 장단점을 두고 이제 이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모노레일로 선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대구 교통 환경에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을 짜놨다가 이 변경하게 되면 이 공사 기간이 아무래도 늦어지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은 지하철이고 3호선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여기에다 4호선이 트램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이 서로 다른 시스템 세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데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는 비싼 기종의 차량들이 이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다 다르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유럽에서 트램이 활성화됐던 이유가 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국내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가 형성된 지가 오래됐음을 고려하면 이 트램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모노레일로 이 선회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네. 홍준표 당선인이 또 선거 공약으로 도시철도 수성 남부선 신설을 내걸면서 이 부분도 관심을 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홍준표 시장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이 뭐 이인선 의원이라든지 뭐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런 여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다 이제 수성구 쪽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파동이나 상동, 중동 이렇게 수성구 을 지역 정치권하고 민간에서 먼저 주장을 한 노선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수성구는 정치적으로 갑하고 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을 지역이 이 파동, 상동, 중동 우리가 잘 아는 드랑길 이쪽인데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갈려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도 여기는 뭐 종상향 문제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이런 부분에서 같은 수성구인데 갑 지역에 비해서 좀 여건이 안 좋다 이런 불만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인데 2020년에 구상안이 마련된 걸 보면은 2호선 대구은행역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중동하고 상동 거쳐가지고 가창에서 스파밸리까지 이렇게 이어진 노선이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노선인데. 그러네요. 그쪽에는 뭐 없습니다. 네, 그쪽에는 뭐가 없죠. 지하철이 사실은. 없죠. 예, 뭐 드랑길이라든지 수성모는 아니죠. 드랑길이나 이쪽에 대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형편이었는데 예. 이 중동이나 파동 일대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수요 감당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고 그 가창 쪽에 그리고 또 이건 번외 이야기인데 가창 쪽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굉장히 좀 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성구 쪽에 오래 사시던 어떤 부유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괜찮으신 분들이 이 가창 쪽에 많이 옮겨가서 살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고려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런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그 제안이 네. 나온 건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게 대구시도 2026년에서 2035년까지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수성 남부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었는데 해당 용역은 2024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후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성 측면에서는 난관이 좀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실시했던 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중간점검 용역에서 이 3호선 수성문역과 파동을 잇는 이 3.4km 구간 노선에 대한 이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용역 검토를 하면 BC값이라고 하죠. 네. 이 들인 돈에 비해서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 도시철도망 구축 최소 수치인 0.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국비 지원 조건인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안정권은 1.0인데 이 보통 지자체에서 발주한 연구 영역이 중앙정부의 평가보다 좀 후한 것을 감안하면 이 0.7에 못 미치는 수준이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한참 부족하다는 게 현재까지는 좀 중론입니다.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앞으로 좀 주목되는 이 상황입니다. 어쨌든 홍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2 대구려원 건립 사업에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사실 재검토 가능성이 좀 상당해 보입니다. 앞서서 서대구 트램 사업이 1호로 지목됐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구시의 당초 계획은 이랬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부지 선정을 하고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수렴 또 시민 공론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또 중앙부처 협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2027년에는 완공하겠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사실 뭐 후보 시절에는 뭐 못 해준다고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습니다만 홍준표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시정을 맡아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네. 만약에 인수위 차원에서부터 요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던 시민 공론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들은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홍 당선인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의 부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어떤 종합병원 수가 부산이나 울산의 2배에 가깝다. 의료 수요가 더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공공의료라는 그 개념 차원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뭐 홍준표 당선인은 경남도지사 시절에 이 진주의료원을 좀 폐원했던 그런 경력이 있죠. 이 토론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공공의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다만 이 비영리 병원하고 공공병원은 사실 엄밀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념 차이로 인한 좀 쟁점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이거를 이제 뉴스민 천영길 선배가 하신 뉴스민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던데 공공의료라는 거는 이제 좀 단순히 영리를 안 추구하면은 공공의료가 아니고요. 예. 이 보건의료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이나 분야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이라든지 이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개념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개념 차이에서부터 벌써 약간 이견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예. 대구 또 최대 현안인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도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사업 내용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방향이 기존 민간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기부대 양려 방식에서 국비 사업 추진 쪽으로 좀 바뀔 예정입니다. 이 국비 전환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관련 조직을 좀 맡기고 조직도 개편할 계획인데요. 홍준표 당선인은 대구시 공무원들만으로는 이 통합신공항을 만들기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선거 당시 공약을 통해서 통합신공항에 길이 3.8km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 평소 신공항의 경쟁력을 위해서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당초에는 3.2km 규모의 활주로를 또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 변경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게다가 좀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국비 추진 쪽으로 가다가는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지금 방안대로 빠르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밝혀온 터라 이 홍준표 당선인 취임 이후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에도 좀 이 기부대 양려 방식에서 국비 추진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약간의 좀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추진에 있어서요. 취수원 문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네, 뭐 간신히 구미에 있는 해평 취수원을 공동 사용하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인데 홍준표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대구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가 흐르는 요 강물을 쓰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낙동강 지표수는 고도 정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댐을 연결해서 댐물을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장 이번 임기 내에 뭔가 변화가 있긴 힘들어 보이는 게 이걸 단순 개념으로 보면 안동댐이라든지 경북 다른 곳에 있는 이 댐에서 그 도수관로를 대구까지 연결해가지고 물을 갖고 오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됐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홍준표 당선인의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건 대구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도 좀 의혹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18곳, 경상북도는 28곳인데 이게 선거 후에 농공행상을 하기 위한 자리로 좀 매번 논란에 좀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홍준표 당선인의 또 일성이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 당사자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관을 통폐합할 것인지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예, 아직 민선 8기 대구시정의 밑그림이 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됐으면 하는지 기자로서는 어떤 바람이 있나요? 네, 이 홍 당선인 스스로도 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 경남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위치가 좀 다르다. 실제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게 대구시장인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방향이 좀 뚜렷해 보이지 않거든요. 네. 홍준표 당선인 시정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나 이 마찰도 여기에서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제시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뭐 제일 핵심적인 정제는 이제 홍준표 당선인의 대선 제도전이겠죠. 어떻게 성과를 내서 어필할 것이냐 이게 좀 그 개혁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청년들과 장년들 사이의 그 세대 차이, 세대 단절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 청년들 간의 갈등 해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대 내의 갈등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면 정말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갈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누적이 되면 결국엔 골마 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강연을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대학생들끼리 팀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팀 프로젝트 안에서 이 갈등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 팀이 와해되고 또 학점도 날아가는 정말 그런 슬픈 결과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대학 캠퍼스 안이라면 그냥 그런 정도로 그치지만 사회생활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업이나 인간관계 단절까지 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청년의 범주가 넓으니까 단순히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도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겠어요. 네, 청년센터에서 제가 청년 창업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창업가 당사자 또한 말 못할 고민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청년 창업가라고 하면 대학생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청년 창업가도 있고요. 네. 정말 이제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해서 사회에서 청년 창업가로 활동하는 그런 청년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청년 창업가들도 청년 신입사원이나 또 청년 경력사원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얼핏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들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직무상의 그런 위치가 주는 긴장과 또 대립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건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 현상들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이전의 세대들이 세대 내에서 갈등을 푸는 양상과 또 요즘 청년들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사실 요즘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살아온 소셜 미디어 세대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그 소통 자체가 미디어가 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세대가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과 공감을 중시했다고 한다면 요즘 청년들은 디지털 기반의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거죠. 대면으로 마주하고 앉아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푸는 방식을 이전 세대가 선호했다면 요즘 세대들은 디지털 메시지나 또는 공감, 공유를 통해서 갈등을 푸는 현상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네. 갈등을 풀어나가는 매개와 수단이 변경된 점도 아주 큰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저출산과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동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대면 비대면의 차이에서 빚어지겠군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또 어떤 부분에서 갈등 해결 과정에 변화를 동반하게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출산 집단 생활 익숙한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이런 커뮤니티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내하는 수용의 폭과 또 너비가 넓었던 반면 요즘은 또 개별 공간과 그런 사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집단 기반의 커뮤니티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와 또 개인이 중심이 되는 개인주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또 사이클 자체가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집단 생활과 커뮤니티 구조가 익숙한 우리 과거 세대와는 달리 개인 기반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상호 의존성이 낮아지고 빠르게 개인 정량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의 갈등 해결 방법 또한 집단 중심이나 커뮤니티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 사회 구조 변화도 정말 큰 변화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우리 청년들 그럼 갈등 해결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갈등이라고 하면 딱 들었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예. 서로 틀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서 온다는 그렇죠. 그런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청년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잃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공통의 합의를 도출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연습을 하기에는 토론 연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갈등이 두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갈등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갈등은 큰 자산이 되기도 하고 경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리더잖아요. 그럼요. 청년 당사자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을 충분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20도에서 26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내리면서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부터 시작돼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19도에서 24도에 머물겠습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